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약 10억 5천만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40회차 K리그 MLS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9회차에서 1등 적중자뿐만 아니라 2등 적중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2번 40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번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가 11경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은 축구 승무패 1등 분석 채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풋볼살롱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도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양질의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초안픽을 잡아보시고 내일 제가 구매하는 최종 압축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픽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내일 배당 오픈 이후에 최종 픽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압축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42.3배 노르웨이 축구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경기들로 적중이 된 조합은 풋볼살롱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등급 회원 전용 축구 프로토 1무, 2무, 3무 무승부 무자비 조합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 드래곤 등급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드래곤 등급 분들에게는 드래곤 등급과 갓등급 분들에게 공통으로 공유를 드리는 프로토 다폴더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갓등급 회원분들에게는 갓등급 전용으로 제가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강승부 주력 조합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드래곤 혹은 갓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매회차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 마지막 승무패였던 축구 승무패 37회차에서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렸던 현미경 분석 최종 픽과 구매가 폴더 수를 줄인 멤버십 전용 최종 압축 조합픽이 1등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월드컵 기간 이후에 K리그 회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갓등급 회원분들에게는 갓등급 전용으로 제가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리는데 이 갓등급 전용 압축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아까운 이변픽 등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그리고 무승부 빵꾸 같은 보험픽을 적정히 활용을 한 서브 개념의 압축 추가 조합픽이기 때문에 갓등급 회원분들에게는 조금 더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전용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카페에서는 3,6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혹은 승무패 야구, 농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전용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조합비 그리고 다양한 정보 교류까지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1부는 제가 1번부터 7번 경기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고 8번부터 14번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경기가 K리그 경기들이지만 최근 승무패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리그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분석과는 무관한 경기 결과 이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 40회차 1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인 4번 경기 신시내티 대 밴쿠버 화이트캡스 경기부터 제가 차근차근 경기력 분석을 해드리고 나머지 K리그 1번, 2번, 3번 경기는 후반부에 제가 경기력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LS 첫 번째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신시내티 대 밴쿠버 화이트캡스 경기입니다. 지금 밴쿠버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밴쿠버가 이번 시즌 서부리그 1등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밴쿠버 쪽으로 몰려 있지만 저는 무패, 무승부까지는 신시내티의 저력 충분히 믿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4승 1무 2패 성적 그리고 실점 역시 9실점이 줄어들면서 성적과 수비 밸런스가 향상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공격 축구를 표방을 하는 팀이고 수비보다는 확실히 한 골을 실점을 하면 두 골을 넣겠다는 마인드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MLS 최다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신시내티인데 문제는 실점 역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많이 넣는 만큼 많이 먹는 신시내티이고 실제 최근에 3.5 오버 경기 5연속 3.5 오버를 기록하고 있는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의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수비력의 약점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서부리그 1위 팀답게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MLS 최다 득점 공동 3위, 득점도 많으면서 동시에 실점 역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지금 골득실이 플러스 22로 MLS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밴쿠버이기 때문에 밴쿠버가 신시내티보다는 조금은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공수 밸런스가 MLS에서 제일 좋은 팀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8골로 전체 2등 밴쿠버 역시 7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수비력은 확실히 밴쿠버가 좋습니다. 밴쿠버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은 반면 신시내티는 7골로 득점도 많지만 역시나 실점도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밴쿠버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밴쿠버라는 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방 압박 수치 PPDA 수치인데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듯이 이 PPDA가 낮을수록 압박의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MLS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대의 PPDA 9.0을 기록하면서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161회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밴쿠버이기 때문에 밴쿠버는 지금 전방 압박을 가장 빡세게 하면서 동시에 실점 역시 거의 하지 않는 극강의 압박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밴쿠버가 압박 라인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신시내티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시내티가 롱볼을 굉장히 적절하게 섞는데 실제 MLS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신시내티이고
무엇보다 이 밴쿠버가 수비력은 좋은데 지금 제공권 자체가 MLS에서 굉장히 하위권 26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밴쿠버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세 번째로 뛰어난 신시내티가 높이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동시에 밴쿠버가 빡세게 전방 압박을 올라왔을 때 정확도가 높은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한방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해서 그 롱패스를 받아내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밴쿠버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신시내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4골, 지금 MLS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다만 이 밴쿠버라는 팀이 제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습에 의한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이 0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압박 라인이 높아도 수비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잘 대비가 되어 있다는 밴쿠버이기 때문에 밴쿠버의 무서운 전방 압박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제 아무리 제공권과 롱패스 정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밴쿠버를 상대로 역습으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내티 쪽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 가져가고 싶고 무엇보다 신시내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시내티를 대표하는 공격 원투펀치가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메이커 에반데르 선수와 공격수 덴키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반데르 선수는 9골 6도움, 덴키 선수 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9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에반데르와 덴키가 합쳐서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시내티이고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역시 신시내티는 플러스 5.08로 지금 MLS에서 두 번째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밴쿠버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5.43골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에반데르와 덴키를 보유한 신시내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밴쿠버가 무엇보다 홈보다 두 경기를 덜 치렀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증가되면서 득점 역시 8골이 원정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감소하는 밴쿠버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 쪽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무패 투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콜럼 크루 대 뉴욕시티 경기는 저는 팽팽한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팀이 동부 12, 8위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 팀의 어떤 전술 플레이 스타일 역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첫 맞대결 리그 맞대결에서는 뉴욕시티가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이 뉴욕시티의 공격 자원인 볼프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뉴욕시티가 기선을 제압한 바 있는데 아쉽게도 이 뉴욕시티의 볼프 선수가 지금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볼프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뉴욕시티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리그 맞대결에서는 0대3 완패를 당한 콜럼 크루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컵 대회에서는 콜럼 크루가 그래도 뉴욕시티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서력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 자원 특히나 공격 쪽에 있습니다. 지금 콜럼 크루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아부알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동시에 콜럼 크루의 중앙 수비수 카마초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콜럼 크루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바로 로랑 크루투아 감독 부임 이후에 콜럼 크루가 모든 대회 2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 2연승 중에 1승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뉴욕시티와의 컵 대회였기 때문에 확실히 감독 교체 이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콜럼버스 크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시티도 부상자원, 특히나 공격 쪽에 있습니다. 1차전 리그 맞대결에서 콜럼 크루 상대로 3골을 넣었던 이 볼프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 그리고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시티의 막시 모랄레스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뉴욕 역시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 상황에서 니콜라스 페르난데스 선수와 이 오제다 선수를 믿어볼 수밖에 없는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전 결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콜럼 크루가 57.2%, 뉴욕시티가 56.6%로 양팀 모두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맞대결을 펼치면 상당히 5대5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99로 마이너스 1.17의 콜럼 크루보다 근소하게 높은 면이 있는데, 어쨌든 공격력 측면에서는 뉴욕시티가 조금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원정에서 득점이 7경기에서 6골,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1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시티이고, 홈에서는 19골을 넣고 있어서 지금 원정에서는 6골에 그치고 있는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원정 공격력 기복을 고려한다면 득점력은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트피스 실점 지표인데, 이 뉴욕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지금 MLS에서 두 번째로 많아서 뉴욕시티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실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골밖에 없습니다. 지금 MLS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콜럼 크루이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수비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콜럼 크루의 빈곤한 세트피스 공격력이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뉴욕시티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압박 지표를 보시면 콜럼 크루의 PPDA가 11.6으로 뉴욕시티의 12.3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 면에서도 콜럼 크루가 조금 더 빡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습 실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콜럼 크루가 3골, 뉴욕시티가 0골이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확실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역습 리스크가 있는데, 뉴욕시티가 콜럼 크루보다 역습 득점이 3골로 2골이 많기 때문에 뉴욕시티가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뉴욕시티의 최대의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 득점이 1골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콜럼 크루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이지만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인터마이 대 시카파이,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시카고 쪽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마이애미, 리오넬 메시의 마이애미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패배를 당했는데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소화하고 지금 3일 뒤에 바로 시카고와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메시 선수가 과연 시카고전에 복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같은 미국에서 펼쳐졌다는 점 고려한다면 메시 선수가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메시 선수의 많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월드컵 기간에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시카고전에서 메시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터마이가 메시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시카고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 선수와 더불어서 데폴 선수 역시 지금 마이애미의 핵심 자원인데 데폴 선수 역시 메시 선수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월드컵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메시와 로드리고 데폴 선수가 세트로 빠지게 된다면 인터마이가 충분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지금 마이애미가 홈에서는 지금 원정보다 3경기를 덜 치렀지만 원정보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 상당히 리스크로 보여지는 인터 마이애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수비력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동부리그 최소 실점 2등을 달리면서 시카고가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고 최근 맞대결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 역시 2경기 기준으로 시카고가 오히려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시카고의 최대 강점은 바로 골 결정력인데 시카고의 주포 공격수 쿠이퍼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10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면서 지금 MLS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구 최소 실점 2등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최전방에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쿠이퍼스를 보유를 한 시카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이애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7골로 MLS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카고가 역습 실점이 2골로 상당히 준수한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애미는 득점이 7골로 많은 동시에 역습에 의한 실점도 8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 득점 3골이 있는 시카고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전술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시카고 역시 53%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2%로 샌디에이고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가 주도를 하는 양상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뒷공간을 시카고가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 펼쳐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이 시카고가 마이애미 원정에서 5대3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도 시카고가 점유율 36%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마이애미를 요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마이애미가 메시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에 그치면서 메시 선수가 있는 마이애미를 원정에서 잡아냈던 시카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카고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직접 프리킥 한 방과 날카로운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실제 MLS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인터마이인데 문제는 시카고가 세트피스 실점 역시 2골로 두 번째로 적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이 강력한 세트피스의 위력이 상당히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인터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메시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이 경기는 시카고가 충분히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메시 선수가 바로 복귀가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패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저는 뉴잉레벌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잉레벌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무승부 이변 추천드리는 이유 일단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리그이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무를 기록하면서 MLS 최다 무자비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제가 뉴잉레벌 사이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극강의 홈발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8경기 7승 1패를 기록 중인 뉴잉레벌이고 원정에서는 6경기 5골에 그치고 있는데
홈에서는 지금 8경기 17골, 3배 이상 많은 득점을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뉴잉레벌의 극강의 홈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잉레벌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대로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잉레벌과 정반대인 것이, 뉴잉레벌은 홈에서 득점이 3배 이상 늘어나지만 토론토는 지금 3분의 1 이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17골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준 토론토이지만 원정에서는 5골에 그치면서 굉장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원정 토론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홈 어드밴티지 랭킹을 보시면 지금 뉴잉레벌이 MLS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홈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뉴잉레벌의 홈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뉴잉레벌 역시 지금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3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측면자원 랑고니 선수가 지금 개인 사유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정확한 사유는 파악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 뉴잉레벌이 랑고니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력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론토 쪽 이변까지 세트로 가져가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랑고니 선수의 결장 가능성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지금 몽레알과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토론토인데, 뉴잉레벌이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상당히 준수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잉레벌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압박 지표를 살펴드리면 오히려 토론토가 압박에 적극적입니다. 지금 PPDA 수치가 토론토가 12.4, 뉴잉레벌은 16.5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뉴잉레벌이 압박에는 별 관심이 없는 팀이고 오히려 토론토가 전방 압박을 조금 더 빡세게 가져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오히려 뉴잉레벌이 개인적으로 역습을 가져가기에 용이한 매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토론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4골인 것에 비해서 뉴잉레벌은 역습 실점도 1골,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뉴잉레벌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는 확실히 토론토가 압박을 많이 가한다는 점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뉴잉레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1골로 적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토론토 입장으로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압박 라인이 토론토가 높다는 점은 뉴잉레벌이 역습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뉴잉레벌의 원년 에이스 카를레스 힐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8경기에서 5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토론토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살로이 선수는 8경기 2골 2도움 조금 저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의 어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카를레스 힐을 보유한 뉴잉레벌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토론토가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5무 4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뉴잉레벌이 앞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뉴잉레벌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바로 이 맷 터너라는 골키퍼인데,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맷 터너이고 지금은 뉴잉레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득점 차단과 선방 확률 부문에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토론토가 맷 터너가 버티고 있는 뉴잉레벌의 골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뉴잉레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MLS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는 데다가 뉴잉레벌의 핵심 측면 자원 랑고니 선수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뉴잉레벌이 카를레스 힐 같은 플레이메이커의 어떤 득점 양산 능력은 좋지만 확실히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살로이 같은 선수들 외에
미하일로비치 같은 MLS에서 잔뼈가 굵은 플레이메이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폴로는 승무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리그 3경기 마저 경기력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로 들어온 부천 대 안양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안양 쪽이 승리가 높기 때문에 안양이 근소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이지만 저는 부천 사이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전 맞대결 자체가 지금 부천이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안양이 점유율을 62%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안양이라는 팀이 이렇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여드리면 지금 K리그 1에서 평균 점유율이 43.7%로 11번째로 낮은 것이 바로 안양인데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안양보다도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다름 아닌 부천 39.5%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부천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1차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안양이 주도하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안양이 상당히 어색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이고 부천이 작정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또다시 안양이 부천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부천 사이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안양이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9번, 부천이 7번으로 양팀이 각각 최다 무자비 2위,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확실히 안양이 좋습니다. 안양이 세트피스 수비 3실점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반면 부천은 6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문제는 세트피스 공격력에 있어서 안양과 부천이 3득점으로 두 번째로 적은 팀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부천 입장으로서는 안양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 역시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지금 수비 쪽에 핵심 자원들 이탈이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김영근 선수가 안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안양 역시 주전 측면 수비수 이태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의 핵심 수비 자원이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의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양이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9경기 4승 4무 1패, 원정에서 오히려 1패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안양 역시 원정에서는 조금 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는데 일가견이 있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 같은 경우가 K리그 1에서 광주 다음으로 득점이 적은 팀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무득점 경기 비중이 지금 8경기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부천이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안양에게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만약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전 경기 내용과 비슷하게 안양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 양상이 나온다면 부천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안양이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부천이 두드리는 형국이 나온다면 안양이 효율적인 역습과 골 결정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안양의 승리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광주 대 김천상무 경기. 이 경기는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상무 쪽으로 조금은 지나친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김천상무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0번으로 지금 K리그 1에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는 팀이고 무엇보다 1차전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가 나왔었다는 점. 물론 당시에 김천상무가
일찌감치 전반 8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서 광주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김천 상무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김천 상무의 최다 무자비 면모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광주가 최근에 김천 상무 상대로는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 휴식기 이후에 광주가 울산과 안양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경기력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 특히나 광주가 휴식기에 제가 용병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팀 특성상 용병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용병 자원들의 어떤 번뜩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후반기의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점유율 살펴드리면 김천 상무가 56.2%로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광주는 46%의 점유율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와 광주 역시 양팀 모두가 서로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점, 그리고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3무 4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광주 못지않게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김천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양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습니다. 지금 김천 상무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9골의 광주보다도 많아서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 바로 김천 상무인데,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시면 지금 광주가 0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김천 상무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 득점 0골의 광주 충분히 상대해 볼 만하고, 세트피스 득점력 면에서는 확실히 김천 상무가 6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김천 상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천 상무 역시 이번 경기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은 바로 결장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 미드필더 이수빈 선수와 수비수 이정택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결장이 되는 김천 상무이고, 주전 측면 수비수 박철우 선수까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데, 무엇보다 이 김천 상무의 이수빈과 이정택이 빠지는 것이 뼈아픈 것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천 상무가 평균 점유율이 지금 K리그 1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김천의 이수빈과 이정택이 지금 팀 내에서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이 90분당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수비수 이정택 선수,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미드필더 이수빈 선수인데,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되고, 특히나 이수빈과 이정택이 롱패스 정확도 역시 각각 1, 2위를 기록 중인 핵심 수비 미드필더 자원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김천 상무가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수비수와 미드필더, 코어 라인이 빠진다는 점에서 김천 상무 특유의 주도적인 축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주가 만약에 후반기에 영입을 한 용병 자원의 포텐이 조금 터져준다면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맞대결 상성 역시 광주가 앞선다는 점, 김천 상무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김천 상무가 너무 낮은 정배당을 책정을 받은 것이 오히려 함정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구석 1부 마지막 경기 3번 경기로 들어온 FC 서울 대 포항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과 얽혀있는 김기동 더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FC 서울로 넘어가면서 조금은 라이벌리즘이 생긴 듯한 느낌이 있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 포항 역시 나쁘지 않게 가다가 지난 주말 제주 원정에서 통수 1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 있겠고,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포항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포항도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평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이 57.4%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50.7%의 포항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홈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 1차전과 비슷한 양상 속에서 서울이 주도하는 그림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수 스텝 면에서도 FC 서울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지금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FC 서울이고, 포항 역시 6골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면서 준수하게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FC 서울이 3골, 포항이 5골로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도 서울이 근소하게 앞선다는 점. 다만 제가 포항의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김기동 감독이 포항을 떠나서 서울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기동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포항의 감독이 바로 박태하 감독인데, 이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과 포항의 박태하 감독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쳐서 성적을 보아하니 포항의 박태하 감독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서울 부임 이후에 박태하 감독 상대로는 3승 3무 4패 컵대에 포함해서 근소한 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감독 상성면에서 포항이 밀리지 않는다는 점 고려한다면 충분히 포항도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시즌 포항이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40회차 현미경부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7경기는 현미경부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현미경부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